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노동정책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도내에서만 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도 위기적 해소나 금융중심지 지정 같은 현안에 이렇다 할 해법은 없었습니다. 최근 수소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의 주력인 상용차와 탄소산업과도 밀접해 전북의 새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 가운데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노동단체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만 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40여 명이 노동부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투쟁 대상은 2년 전 함께 촛불을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노동자 권익을 내세워 집권한 현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에 휘둘리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권 결코 좋아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약간 유한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을 노동정책의 후퇴 사례로 꼽았습니다. 침체된 고용 상황에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질 낮은 일자리만 늘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도내에서만 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도내 노동 문제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는데 일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제일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권을 보장받을 때까지 끝까지 저희는 투쟁해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노조 탄압을 이유로 5달째 파업을 이어온 한국음료 조합원들은 사측의 협상을 요구하며 노동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에는 지난해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당시 부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다녀갔습니다. 어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군산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군산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자동차와 조선산업 동반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군산.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 서민금융을 안내하며 어려움을 듣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도 진행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자가 그럼 계속 상환을 못했으니까 불안하고 있겠네요. 현안인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용역이 정리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빠르면 한 3월쯤이라도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망을 갖도록 정부 측에서 좀 많이 해주시기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조선소 협력업체들은 최 위원장의 방문 소식에 정부 보증과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뵈려고 합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수년째 고통받는 군산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 수준을 넘어 이제는 정부의 현실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잇따른 광역 환경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라북도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시장 군수와 영상회의를 열어 임실과 군산 지역 폐기물 현안을 공유하고 정치권과 협력을 통한 법 개정 등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시군도 차량 이부제와 폐기물 소각 적극 대처, 난림먼지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수소에너지입니다. 전북의 주력인 상용차와 탄소 산업과도 밀접해 전북의 새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획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수소 경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수소 전지란 수소를 고분자막에 통과시키면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연료 전지입니다. 차량에 사용하면 한 번 충전에 700km까지 갈 수 있고 가격도 경유값의 70%에 불과해서 화물차나 버스에 훨씬 유리합니다. 미세먼지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수소 차량은 공기를 정화해서 사용하고 전기를 얻고 난 뒤에는 물만 배출되기 때문에 달리는 공기 정화기로 불릴 만큼 친환경적입니다. 수소차 한 대가 돌아다니면은 기본적으로 연간 성인이 2명 정도 호흡할 수 있는 깨끗한 공기가 만들어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장점을 살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수소 경제를 꼽고 수소차 보조금을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전북에는 상용차 공장이 밀집된 데다 선박까지 있기 때문에 당장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범 생산되는 수소버스 30대도 전주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헤드자동차에서 상용차를 생산할 수 있는 데는 전주 공장이고 당연히 그 수소 관련 버스나 트럭도 전주 공장에서 생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북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가 부안해 있어서 기술 지원이 가능한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용 전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에서 수소 제조 시설이 마련되면 모든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전북이 밀고 있는 탄소 산업 제품과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재부터 부품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산업을 가지고 있는 역량이 가진 전북 자체가 그 수소 산업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수소 경제, 멈춰선 자동차와 선박 산업으로 휘청거리는 전북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가동을 중단한 군산조선소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허가가 신청돼 지역사회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유휴지에 15.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부지를 조선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임실 오염토양 정화시설에 대해 정읍지역 시민단체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읍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정읍시민의 상수원인 옥정호에서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광주광역시의 등록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시설 등록 허가를 임실군이 아닌 광주광역시가 하게 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오늘은 새해 들어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의 의미와 도내에서 어떤 행사들이 열리는지 조수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횃불을 든 지역 주민들이 생솔가지와 대나무를 쌓아 올린 무더기에 불을 지핍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타오르는 달집에 시민들은 올 한 해 가정의 모든 애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얼굴을 봐서 너무 좋았고요. 가족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소원을 비니까 너무너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에는 한 해 계획을 세우고 운수를 점쳤습니다.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정월 대보름 아침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귀발기술을 마시고 더위를 팔며 애군을 떨치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공휴일도 아닌데다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정월 대보름의 가치는 비록 희미해졌지만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대보름의 의미만큼은 시대를 타지 않습니다. 마을 단위, 공동체 단위의 집단 민속놀이들이 많습니다. 개별화된 현대인에 있어서 정월 대보름의 의미는 나 이외의 주위를 생각하는.
도내에선 정월 대보름을 맞아 묵은액을 털어내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고창에선 고창농악보존회가 대학가 풍물패와 노인대학 농악단과 함께 마을굿과 대보름굿을 펼칠 계획입니다. 장수 의암공원의 장수가야 정월 대보름 행사에선 도립국악원 창극단의 민요가 달맞이객들의 여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국립전주박물관과 익산문화원에서도 정월 대보름 행사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정월 보름인 오늘 눈과 비구름대가 오후 늦게부터나 서서히 거쳐 선명한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에서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800마리를 넘는다고 합니다. 유기동물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전주의 경우 보호시설조차 없어 대다수가 안락사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동물병원에는 버려진 개와 고양이 13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결국 안락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데리고 있을 때 있는 데까지 데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분양 안 되고 그런 애들을 하나씩 데리고 있는 것도 없고. 전주시에는 유기동물 전문 보호시설이 없어 동물병원들이 나눠 위탁을 맡고 있지만 지원금이 나오는 기간은 단 열흘 뿐입니다. 전주시 내 동물병원 10곳에서 유기동물 130여 마리를 보호 중인데 이 중 70여 마리가 보호기간이 지났습니다. 안타깝다고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인데 지난해 전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1,800여 마리, 이 중 약 15%인 280여 마리는 결국 안락사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 차원에서는 동물병원이 보호소보다 나은 측면이 있지만 장기 보호가 어려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10일 이후에 유기동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걔네들을 좀 관리해주고 또 차후에 좀 인도적인 방법으로 입양을 더 가게 해줄 것인가는 전주시가 보관을 마련을 해야 되는. 하지만 전주시는 보호시설이 일종의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후보지도 선정 못했고 예산도 배우지를 못했고 그래서 연중 이제 매력수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 못했어요. 늘어나는 반려동물에 비례해 유기동물도 급증하면서 관련 대책을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 세트를 살포해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 군수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기부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고 죄책을 피하려고 공범을 회유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천마터널 부근에서 28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고 4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여가를 위한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사고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상당수 시군이 단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포함해 공장지대가 넓은 완주군의 경우 자전거 이용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올해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모든 군민이 보험 수혜자로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이상 입원해도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완주군은 6년 전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왔으며 지금까지 77명이 약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임실군이 다양한 영농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농업인 월급제의 지원 품목을 벼농사에서 복숭아까지 확대하고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해 영농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부담금도 20%에서 10%로 줄이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전기 울타리 설치 비용도 75% 지원합니다. 못자리와 경운 비용 등 영농비를 지원해서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낡은 경유차 300대를 폐차하기로 하고 2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유치원이나 학원 통학 차량은 폐차 뒤 같은 용도로 LPG차를 구입하면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소를 돌리고 미세먼지를 24시간 측정해 실시간 데이터도 공개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대기오염 측정소 상시 운영을 통해서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진안군이 용담호의 수질 보전과 친환경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고품질 미생물을 연중 공급합니다. 진안군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통해 유산균과 효모 등 6종을 배양해 지난해 360톤을 공급했고 올해는 400톤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광복회 전북지부는 오는 22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도내 지역 독립영웅들의 이야기를 엮어 만든 창작 판소리를 공연합니다. 여원 공연 신앙송 예술원이 오늘 전주 문화공간 여원에서 신앙송 콘서트를 갖습니다. 어울림 윈터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22일까지 전북대학교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규방에 장식했던 다양한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전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이 오는 23일까지 로맨틱 창작극 내 눈의 콩깍지를 무대에 올립니다. 오늘 장수군 의암공원 일대에서 장수가야 봉수문화제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전주 흑석골 만남의 광장에서 서서학동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21회 흑석골 당산문화제가 열립니다. 익산문화원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늘 다채로운 대보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리빙 콘텐츠 DIT 센터가 오늘 폐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아트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24개 강좌로 구성된 전주시민대학 참가자를 오늘부터 선착순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가운데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상 2도에서 낮 기온 7도, 익산 2도에서 7도, 동북권은 무주 1도에서 3도, 진안 1도에서 5도, 서해안권은 군산 2도에서 6도, 부안 2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고창과 부안에서 나쁨, 군산과 순창, 완주, 임실, 진안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